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아시아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있는 것 중에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현대사에 있어서 어떤 전쟁이 있었냐? 우리 개항하면서 뭐 청일 전쟁이니 아편 전쟁이니 뭐 중일 전쟁이니 만주사변이니 태평양 전쟁이니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물론 쌤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랑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전쟁을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 국공내전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내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안에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중국에서 있었던 거고요. 6.25 전쟁은 뭐 누구나도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었던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 또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월남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전쟁인데요. 주로 이제 여기 있는 가장 큰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 바로 이념의 대립, 이념 때문에 일어났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하나하나 국공내전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오늘 조금 길 거예요. 조금 영상이 길 건데 그래도 설명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요, 국공내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국공내전입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거, 여기 지도 보이시죠? 바로 냉전 체제입니다. 영어로 뭐 콜드 워라고는 하는데 진짜로 전쟁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되게 차갑게 이념이 대립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돼서 체제와 이념을 놓고 대립한 국제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제가 바로 미국이라고 보시겠고요. 소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950년대, 60년대 또는 뭐 최근도 마찬가지지만 요렇게 여기 빨갛게 나와 있는 부분과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 여기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관련해서 이따가 이제 6.25 전쟁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국공내전입니다. 국공내전, 일본 패전 이후에 중국을 다스리고 있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국민당을 대표했던 사람은 바로 장제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을 주도했던 인물은 마오쩌둥, 이 두 당이 충돌을 해요. 처음에 그래서 미국이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내전에 돌입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군이 우세해요. 하지만 공산당군은 여기서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를 하고요. 국민당군은 관료들이 부패하거나 경제가 인플레이션 하는 등 민심을 읽는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본토를 장악하게 되고 여기에는 이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제스의 국민당은 지금의 타이완, 대만으로 이동을 해서 그 정치 체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일본이 반공기지가 되게끔, 공산당을 저지하는 저지선이 되게끔 하기 위해 강화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기억하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든지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을 통해서 일본이 갑자기 국권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 2, 4조, 여기가 바로 이제 토지 개혁의 내용, 요걸 통해서 지지 기반을 마련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 토지 개혁이 나중에 이제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북한에서도 토지 개혁을 했었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토지개혁을 실시했었다라는 정도만 그냥 TMI식으로 살짝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공내전으로 통해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주의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전쟁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어디서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 전쟁의 배경에서 보시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해요. 물론 이제 냉전이 심화되는 것도 심화되는 거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 에치슨 라인을 미국의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발표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여기 일본, 이 필리핀 요 지역이 이제 방어를 하는 방어선이 된다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방어선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자충수를 둡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그래서 북한군이 전면적 남침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이제 6.25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유엔군이 전쟁을 참여하면서 전세 역전, 그렇죠, 우리 아시죠? 여기 인천 상륙 작전, 요게 바로 유엔군이 참여해서 있었던, 영화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전세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최대 북진선까지 올라갔다가 중국군이 참전을 해요. 왜? 1949년에 중국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중국이 이제 한반도에 영향력을 펼치려고 중국군이 참전을 하고 일사후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하고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정전이에요. 전쟁을 멈추자.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라는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를 하고자 했으나 그게 실패로 끝나면서 지금 2020년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6.25 전쟁은 6.25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봤을 때, 우리 일본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미일 군사동맹 체결해서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군사적 방공망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를 막는 최후의 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합니다. 물론 전쟁이 패전국이었으나 전쟁 자기네들이 군사력은 보유할 수 없잖아요. 군사력이 보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군수품, 의복이라든지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쟁 특수, 굉장히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은 사회주의권에서 위상이 크게 강화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주의가 소련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중국도 한 발 앞서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펼쳐지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얘기를 할 텐데요. 베트남이 분단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베트남이 분단이 됩니다. 언제 되느냐? 1945년 베트남이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해요. 하지만 베트남, 우리 어디의 식민지였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데 그거를 베트남이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제네바 협정, 우리 아까도 봤었지만 제네바 협정 6.25 전쟁 때 정리하고자 하는 회담을 했지만 여기서 베트남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프랑스군이 베트남에서 빼는 걸로 얘기를 하고 북이 17도선을 중심으로 경계로 분할을 하고 2년 내에 실시한다라는 것을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는데 할까요? 안 하지요. 그러면서 남베트남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총선거를 거부를 하고요. 단독 선거를 통해서 베트남 공화국 정부, 남베트남의 베트남 공화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제네바 협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요. 왜? 남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공화국에서 남베트남 해방전선이 결성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트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보겠죠. 이 남베트남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북베트남이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에서 이제 미군이 지원을 하거나 유엔군이 참전하려면은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북한의 남침이라는 게 보이는데,
베트콩 자기 남베트남 안에서 자기네들이 막 게릴라전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을 빌미로 북베트남을 폭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통킹만 사건이 뭐냐? 1964년 8월 미국 군함이 베트남의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어뢰정유 공격을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것이 베트남 침공의 명분을 얻기 위한 조작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걸 조작을 해서 자기네 들어갈 명분을 만들고 들어가서 전쟁이 시작이 된 전쟁이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제전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왜? 6.25 전쟁에서는 우리 그 자본주의 세력이었던 남한을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력이 유엔군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 북쪽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중국 그리고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북한은 북베트남 지원하면서 일어났다가 베트콩이 구정 대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통킹만 사건이나 이런 전쟁에 대해서 미국에서 반전 운동이 벌어져요. 전쟁하지 마라. 니네 왜 다른 나라까지 그러냐 하면서 닉슨 독트린이, 결국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미군이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베트남 사회주의 세력이 사이공,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에 점령을 하면서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나서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닉슨이 중국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양국 간 외교 수립을 하면서 냉전이 살짝 냉전이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뭐 TMI식으로 살짝 얘기를 한다면,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가하게 된 거는 이제 브라운 각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한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약간 일본이 6.25 전쟁으로 전쟁 특수 누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쟁 특수 같은 것들을 누리면서 파병도 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굉장히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양면성이 좀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도 아마 나오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이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료인데요. 사료만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바로 닉슨 독트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파리 평화협정 요 얘기, 이 닉슨 독트린에 대한 얘기, 파리 평화협정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닉슨 독트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 내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기존 조약들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아시아 전쟁에 대해서 개입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가겠다, 우리는 이제 군대 철수하겠다 라는 것을 조금 더 공식화, 명문화한 선언이 바로 이 닉슨 독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평화협정 보시면은요, 휴전은 1973년 1월 27일 그린위치 표준시로 24시에 남베트남 전역에서 준수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료들을 보시면서 어떤 키워드들이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가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오늘의 퀴즈네요. 노란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거. 노란색이면 이렇게 해야겠죠? 노란색. 쌤이 개인적으로, 쌤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옷 있죠? 노란색 옷. 쌤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노란색이랑 과연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빠르게 정리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급하게 넘어왔는데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죠. 자, 냉전이라는 주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전쟁이 나왔습니다. 자, 냉전 같은 경우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할게요. 공산주의,
세력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죠.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죠? 어떤 전쟁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렇죠. 한번 정리해 보시죠. 국공 내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주의 세력은 국민당과 공산당 중에 어디요? 그렇죠. 공산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국민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요 세력이겠고요. 남한이 자본주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공산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베트남이 네, 사회주의 세력이었고요. 남베트남이 네, 자본주의 세력이라고 했을 때 결과로 따지면은 이 전쟁에서 국共내전에서는 공산당이 6.25 전쟁은 그냥 휴전,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 북베트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있는 지금 현재 2020년의 동아시아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국민당 정부는 국共내전 이후에 타이완으로 네, 정치 세력을 자신네들의 근거지를 이렇게 옮겼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전쟁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 내용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만날게요.